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사 1차, 자, 부동산 등기법 집중 강의. 네, 저는 강의를 맡은 정병환 법무사이고요. 자, 지금 이제 시기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200일 남았죠. 200일 남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그 제대로 된 수업 과정을 따라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기본 이론 강의, 그렇죠? 기본 이론, 그다음에 이제 그 빅4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중이론, 중요한 것들 집중이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단계가 여기 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기본 이론 8개 과목을 이제 전체를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마음가짐 부분인데, 이제 8과목을 다 보시면 느껴서 알겠지만 양이 어마무시하죠. 양이 무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모의고사 이런 출제 범위가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범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양 때문에, 방대한 양 때문에 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하면,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특히 이때 오면, 집중 강의 때 오면은 정말 전에 그 일순환 때 저렇게 막 했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법무사 1차 시험은 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중 이론 때 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이제 이해 보다는 이제 암기 쪽으로 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835페이지에 있는 교재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번 집중 강의 때 해드릴 거는 전체 내용을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특정 승계에 관련 특정 승계가 뭐냐 매매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지문은 문제에 나오는 거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 포인트가 여기다. 그러니까 객관식의 문제가 나오는 그 문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제가 그거를 이해시켜드리고 그 지문을 암기하면서 거기 쉽게 말해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쭉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표시해드리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강의 이제 집중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중 강의 OT 자료 해서 프린트물 하나 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그 OT 자료 하나, 문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령 드렸을 거고. 규칙, 못 받으신 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법령이나 규칙 요거는 이제 아마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면 좋겠는 게 특히 법이랑 규칙은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0일에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11월 29일에 나왔죠. 개정이 돼서 나왔고 시행은 둘 다 시행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까지만 해도 규칙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규칙 자료를 새로 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의 50여 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법무사 업계 이제 한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규칙을 아예 통으로 새로 드린 이유가 바뀐 부분만 드리면 또 기존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는 각인을 완전히 이제 바뀐 규칙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법과 규칙을 다시 드렸고요. 그 일순환 때 되게 이제 제가 법 조문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새롭게 드리는 규칙에 적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 OT 강의 자료 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 출제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암기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의 자료 보시면, 자, 문제 5번. 문제 5번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자, 교재는 페이지 456페이지를 펴주세요. 456페이지. 오늘 할 내용인데, 자, 교재 45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중간에 3번 시효 취득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문제로 오시면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2024년 기출문제 5번입니다.
예, 5번이고요. 자, 출제되는 걸 한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시효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나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시효 취득한 자를 등기 권리자하여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요. 네. 의 부분 잘 보시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 20년간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부동산 시효 취득으로 한다. 의죠. 의 부분은 윗줄 그어 있을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를 부동산 시효 취득을 한다. 이러한 시효 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나 밑줄이죠. 민법 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가 포인트예요. 지금 기출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네.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 신청 절차에서 신청인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시효 취득한 자를 공기 권리자를 공동 신청하는데 여기 밑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의 내용 중 등기 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점유 개시일로 하여 제공해야 한다 하는데 자, 문제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게 점유 개시일이라를 뭘로 바꿔놓냐면 시효취득일로 한다로 제일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딱 보셨을 때 점유 개시일이네 하면 맞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다시 교재 456페이지 오시면 방가로 2번 등기 원일과 그 연월일 부분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1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 원인은 시효 취득이며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법률상 발생한 날을 기재함에 반하여 시효 취득의 경우는 시효 기간의 기산일 즉 여기 밑줄이 되어 있어요. 점유 개시일. 요게 밑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보셔야 되면서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게 밑줄이 많이 돼 있고 어디를 봐야 되지? 이렇게 교재가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 때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반드시 밑줄이 있고 형광펜을 치든 시효 취득 딱 보이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밑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 개시일 아닌 시효 취득일이 나오면 바로 틀렸구나.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2번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2번은 맞죠?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문제 3번 보시면 시효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럼 만나보면 자 이제 그 다음 457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교재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로서 느는데 첨부 정보에서 읽어보면 방가로 3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으로서 규칙 제46조 제1항 1호 통상적으로 시효 취득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건 밑줄 그을 필요가 없죠. 자, 시효 취득을 증명한 서면은 판결 정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해서 옆에 괄호 안에 법무 10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1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밑줄 그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원시 취득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토지거래 허가, 민법상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주무원청의 허가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밑줄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바로 문제 3번이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시효 취득은 법률이라는 규정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겠지라고 이해해서 풀기보다는 지금 요 밑줄이 돼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면서 시효 취득이란 이제 등기 이전에는 농지가 필요 없구나라는 게 교재만 딱 펴도 밑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제 교재를 보여드리면 제가 공부했을 때랑 비슷한데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 형광펜 치는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가요. 목차하고. 그래서 딱 포인트만 자꾸 넘어가서 835페이지를 다 보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거였지 확인해서 객관식 기본서 볼 때는 이런 부분 형광펜 부분을 이렇게 쭉쭉 보면서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결국 객관식 지문에 나오는 문제는 결국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책을 보면. 그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
그렇게 숙달을 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집중 강의 때는 제가 이 문제 풀면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이 많은 내용 중에 설명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다 이제 처음부터 야 이렇게 되니까요 이건 이런 취지로 하고요 이런 안 합니다. 요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시면 여기가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다르게 뭘로 바꿔놓는다. 여기 이거랑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지금 저 기본이론 강의는 22회 강의 그러니까 회차는 22회고 시수로 보면 66번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집중이론은 심지어 작년에는 15번을 김명보 목사님 하셨던데 올해는 12회죠. 12회고 회차로 하면 30번 했던 거를 제가 26번 만에 끝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30번이 아니구나. 45회 3. 죄송합니다. 36. 그쵸? 이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45 이게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회에 3번을 하니까. 그죠? 강의를 3번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66회 했던 거를 설명을 다 하면서 제가 36번에 못 합니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감안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다 이건 복습으로 채워야 돼요. 자기가 딱 봤을 때 1순위 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시는 걸로 해서 복습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 찍어드는 부분만 보셔도 사실 그 부분만 외워도 결국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기도 좀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지문으로 그러니까 이미 기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저희는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어서 계속 제가 그 문제를 풀이해 드리면 자 5번에 4번 보시면 대장상 네, 소유자 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연등기 절차 이행의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 판결 이후에 원고의 소유름이 설치되어 있어도 위 판결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자,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바로 그 교재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밑줄 그은 부분 말고 등기관 심사 로마자 3 등기관 심사는 앞으로 저희가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2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4번 그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판결을 얻은 경우 해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연등 절차 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국가를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밑줄 거의 있을 겁니다. 네, 거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기출 표시가 없죠. 지금 교재에는. 이게 2024년도 판례예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출인데 지금 상당 부분 2011년도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재탕하고 답은 결국 요걸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35페이지 이 책을 다 본다가 아니고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만 밑줄 그어놓고 형광펜으로 체크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볼 수 있게 지금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정도만 강의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빈출입니다.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하는 것들 찍어드릴 거예요.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다음에 자 문제 5번 보시면 자 문제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러한 저당권 등의 등기는 일반의 말소 등기 절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등기 의무자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을 등기 권리자로 하는 공동 신청에 의하거나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만 말소할 수 있다. 돼 있죠? 우리 다시 교재 457페이지로 와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이 얘기죠. 똑같이 그냥 베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출 처리가 돼야 되죠. 여기는 24번.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밑줄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한 건 아니었, 그러니까 기출은 됐지만 아마 제가 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중요한 표시를 안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왜 또 보여드렸냐면 동그라미 5번이 답이 아니죠. 예. 답으로 잘 안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밑줄 작업을 제가 해드리지만 물론 제가 이렇게 밑줄 작업이 안 되는 부분도 출제돼요. 그리고 근데 교재엔 있어요. 교재엔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출 지문이 아닌 거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답이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답은 대부분 그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 보통 제가 찍어드리는 부분에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시험장에서 이 5번 문제를 맞추면 저 5번 집 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4번에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5번 안 읽어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야지 4번 답 해놓고 5번 한 번 더 본다? 저희처럼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문제 못 풀어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스킬에 관련된 부분은 객관식 문제에서 또 제가 할 거예요. 또 제가 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하다 보면 여기에 다른 유관 기출 문제라든지 혹은 약간 변형이라든지 혹은 이 교재 내용대로가 아니고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있던 이런 문제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연습하는 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런 내용이 또 사실 기본서에 옮겨지면 좋은데 나중에 객관식 단계에 들어가면 객관식 문제 집만 또 이만큼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식 문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집중 이론을 통해서 나오는 출제되는 부분에서 이해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 이제 숙달을 하면서 1차 문제를 1차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56페이지, 457페이지 밑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이 문제는 그냥 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혹 보다가 정말 통으로 넘어가거나 이 부분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많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30페이지를 해야 되거나 혹은 이 한 주제를 위해서 이 전체 법령을 다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이번 시간에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이제 1차 시험 합격. 자, 합격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신 관리하거나 이렇게 어떤 쉽게 말해서 계속 성적, 석차를 분석 이런 시험이 아니죠. 합격은 대부분 작년 합격 평균이 60점이었죠. 그럼 65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등기법 전체 100으로 났을 때 등기법은 30문제 중에 65개로 하면 몇 개일까요? 한 19점 몇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10개는 틀려도 고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이걸 확실히 마스터하고 이해했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가 가르쳐드리는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알겠다 혹은 이걸 이제 모르겠으면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서 객관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차를 가면 물론 이제 1차를 잘해야 2차도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는 1차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부동산 등기법을 이해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수험할 때 법무사 1차 합격하고 나서 저 법무사 2차 딱 새로운 논술형을 딱 마주하니까 내가 부동산 등기법 잘 모르는구나. 그냥 이 오지선다 문제에서 답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정도의 암기만 되어 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이해가 확실히 됐다 이런 식보다는 출제 지문 위주로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그렇게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강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 강의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쭉 제가 뭐 이제 어렵든 안 어렵든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쭉 갔죠.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물론 기억이 안 나시거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 중요도 위주로 할 건데요. 중요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총론 그리고 이렇게 강론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교재 순서는 저는 강론부터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유권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용익물권,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보실 때 포인트가 자, 맨 처음에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기를 해야 될 때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신청인을 포함한 신청 정보, 그렇죠?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정보 해서 각 테마별로 요 첨부서가 어떻게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에 관련해서는 요게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 원칙인 공동 신청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 구조가 어떤 권리에 대한 등기할 때 신청 절차, 그러니까 절차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고, 자, 심사 관련된 부분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논점들, 그렇죠? 이 등기에 대해서는 특히 기타 논점은 뭐냐? 그 기록을 하고 나면서 이제 직권으로 같이 말소하는 애들, 이런 애들 나오죠. 그러니까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청은 요거만 했지만 직권으로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교재 구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유증이면 유증은 신청을 어떻게 하고, 첨부점은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제가 포인트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고요. 자, 교재 이제 397페이지. 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397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법 조문은 제가 지금 참고자료로 드리긴 했는데 그 일수단태처럼 제가 법을 그대로 읽어드리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문 넘버는 꼭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하면 이제 소유권 보존부터 나오죠. 소유권 보존은 법제 65조, 65조 규정을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서설, 의, 원인 다 넘어가시고요. 자, 398페이지로 갑니다. 로마자이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체크죠. 토지. 네, 토지. 자, 소유권 보존은 신청인이 단독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 맨 처음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던 등기부를 보통 이제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신청인은 단독 신청인데, 그럼 신청인이 단독 신청인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2번 목차로 바로 오시면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양가로 1번부터가 쭉 이제 조문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이게 1항인데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요거 밑줄 그으세요. 네. 요게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지문이에요, 지문. 그래서 65조 1항.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밑에 방가로 1번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조금 정신없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목차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딱딱딱 집어들고 넘어갈게요. 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는 자, 밑에 양가로 나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자 해서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 먼저 대장에 최초로 등록된 자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가 없을 때는 대장상 최초로 등록되는 그러니까 그 토지 대장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사람을 그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를 한 자는 네, 이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자, 그러니까 등기부라는 게 최초에 만들어져 있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데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만드는 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자로 해서 대장상으로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등기부가 없으면 이제 소유자로부터 그 미등기 등기가 없는 거를 매수한 B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A에서 바로 B를 넘겨오려면 일단 대장을 만들라 이거죠. 네, 등기를 만들어서 보존 등기로 A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B로 옮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로 오시면요. 네,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 방가로 1번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이제 승계인. 자, 승계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장상 A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미등기, 방금 전에는 미등기로 해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B가 이제 매수인으로서 된다. 이게 아니라 A의 쉽게 말하면 상속. 이런 식으로 A가 돌아가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어디냐면 밑에 양가로 나번에 법인의 합병, 분할 등의 경우 보존 등기.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합병돼서 소멸한 경우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자이고 소멸될 회사는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밑줄이죠. 존속하는 회사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한다. 여기만 밑줄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이제 빈출되고 23년에도 나왔죠. 기출인데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가 분할이 되었으나 쪼개졌다는 거죠. 그 미등기 토지가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분할된 회사의 소유가 된 경우. 그래서 자, 밑줄 부분 읽어보면 미등기 토지를 회사 분할 원인으로 분할된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분할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분할된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소멸된 회사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옮겨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랑 그 다음에 분할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법인의 분할이 뭐고 법인 등기부가 어떻게 되고 법인 분할계약서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 직접 할 수 있다. 이건 포인트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하나만 설명해도 제가 볼 때 30분이에요.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 수란에 했던 거를 좀 빗대서 제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답은 포괄유증. 자, 기억해 주세요. 자, 포괄유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유증은 유언으로 인한 증여죠. 그러니까 유언으로 인한 증여이기 때문에 이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사망 시에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게 효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또 포괄이 붙었죠. 이거는 포괄은 앞으로 보시면 전부 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리고 요거의 반대는 특정이죠. 특정.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포괄이냐 특정이냐를 잘 찾아내셔야 돼요. 포괄이냐 특정이냐. 그래서 포괄 유증의 경우 보시면 그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는 꼭 비교해 주시고 거기 잘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드려서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적 수증자, 여기 표기해 주세요. 꼭 포괄적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밑에 기출 빈출 보시죠. 몇 번이 나왔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지문으로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러한 포괄 유증의 경우와 달리 특정 유증 나오죠. 특정 유증. 그러니까 딱 전부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넘기는 거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으로 넘겼다가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할 수 있느냐, 한번 거쳐서 가느냐. 요거를 구분해 주세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반가로 3.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해서 자, 지금 우리 토지 하고 있습니다. 토지.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양가로 4번 예외로 내려오시면 자, 밑줄 긋지 마세요. 다만 등기 실무는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멸실 회복 등기 기간에 회복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여기 밑줄 그으세요. 미등기 토지의 지적 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자, 지금부터 또 공식 하나 알려드리면 토지 나오면 토지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건물 나오면 국가 아닙니다. 지자체 나와야 돼요.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그 소유 조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소유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달라요. 토지는 무조건 국가가 해야 되고 건물은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크로스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가 확인해줬다. 못 씁니다. 예. 반대로 건물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했다. 못 씁니다. 이따 뒤에 건물 보존 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빈출이에요. 예. 토지 나왔는데 국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때는 보통 그거 문제를 고길 딱 제끼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출 표시가 있죠. 13년, 25년 나왔죠. 나올 때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가 복구된 경우 기출 표시가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냥. 예.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예. 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01페이지 양가로 2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이게 2항인데 자, 그래서 그럼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뭐냐? 반가로 2번 판결의 종류 보시면 1항 요거 밑줄이에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그러니까 제가 밑줄은 처음부터 다 읽어드리죠. 여기는 이건 지문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확인 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판결이든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 판결이면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출 표시 보시면 많이 나왔죠? 예, 이 지문 중요합니다. 나중에 판결에 등기할 때도 판결 주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유만 보는 부분 여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요게 아마 일순환 들으신 분은 옆에 뭐 페이지 157페이지 막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건데 그래도 그거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반가로 2번 판결의 상대방 목차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겠죠. 뭐 이거는 밑줄 그실 필요 없고 양가로 가본 보시면 보존 등기의 명의인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당연히 그 등기 명의인 상대항이 되고요. 이미 보존 등기가 마친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신청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판결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대의 말소한 후 자기 명의로 새로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 앞에 그 판결의 종류에 포함이 되죠. 결국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의 말소한 후 뭐 새로이 보존 등기를 한다. 이 부분은 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뭐 대장상 소유자 이건 당연한 얘기고 양가로 답번 보시면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엔 옆에다 국가 써주세요. 국가. 자 토지는 국가입니다. 국가. 여기다가 특별자치도지사,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냥 국가입니다. 국가. 토지. 네. 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판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밑줄 돼 있죠. 그래서 자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 국가를 써드렸으니까 굳이 근데 지문은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지문을 익숙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양가로 답원 밑에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보시면 자 해당되는 경우 해서 네. 로마자 2번 보시면 토지 대상상 공유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토지 대장에 공유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한 공유를 분할 판결, 그죠? 요거는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대장상 소유자인 공유자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거 잘 봐주세요. 판결에는 화해조서나 재소전 화해조서도 포함되나 상대방은 확인의 지위인 자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는 밑줄이죠. 매도인 스스로가 자기 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건 이제 서기보 시험에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화해조서나 이런 조서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매도인 스스로가 이런 식이에요. 매도인 스스로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이건 틀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은 그러니까 조서는 되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 틀린 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양가로 3.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요거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수용. 그래서 원시 취득인데 요거는 뒤에서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수용. 수용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사업 시행자와 수용하면 피수용자가 나와야 되고 당하는 사람, 땅 주인,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보통 나옵니다. 이게 국가일 수도 있고 다른 토지공사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용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협의 취득. 일단 용어가 다르죠. 용어가 다른데 수용은 강제적으로 가져온다. 협의 취득은 말 그대로 협의해서 매매 유사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공공영지 협의 취득을 그냥 바로 수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재결이 있고 수용도 있긴 한데 그거와 요거는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수용이 포인트예요. 수용. 자, 그 다음에 이제 403페이지. 자, 403페이지 보시면 신청 절차가 나오는데요. 여기 쭉 설명이 좀 많이 나오죠. 설명이 쭉 이렇게 있는데 2차 문제고요. 사실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가로 2번 신청서에 쓸 거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정보 여기가 중요한데 밑줄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거 빈출입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그러니까 뭐 매매나 증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법률 행위인 게 아니고 만들었다 이거죠. 최초로. 그러니까 필요 없고 원인이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원시 취득 처음부터 내 거니까 어떤 일정한 날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에도 원인과 날짜는 기록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에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2차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제 등기 형식이 나와서 어떤 권리나 어떤 등기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부분도 중요한데 보통은 신청정보 우리가 등기법이니까 신청정보 여기가 절차죠. 절차가 나오면 일단 공동신청인지 단독신청인지 방식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신청인 그리고 뭐 기간이나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으면 정보, 신청서를 하나로 넣어야 되는지 두 개로 넣어야 되는지 이런 기재사항이나 이런 얘기들 방식,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다 일반적으로 신청은 무조건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리고 신청서의 기재 내용도 일반적인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 예외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단독으로 할 때는 또 예외죠. 또 뭐가 있냐면 촉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 요거란 얘기죠. 원칙. 그렇죠? 우리는 요런 애들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요런 애들. 예외적인 애들만.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객관식 문제 이렇게 보실 때, 이거는 공동신청에 의해야 된다는데, 생각나는 특징이 없다. 그럼 공동신청이 맞는 거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을 배우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총론에 나오는 원칙을 배웠으면, 이제 원칙대로 다 가는 건데, 제가 예외를 또 강조를 해주면, 여기는 예외구나 해서 요 부분만 체크를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외를 말씀드리면 예외로 가고 예외가 없으면 아 원칙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 교재 설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존에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건 등기 연월일이 없고, 그러니까 원인이랑 연월일이 없다. 이건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요 부분만 잘 기억해 주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읽어봐도 되는데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 404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자, 이 보존 등기에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 박스 보시면 이제 그 방금 전에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면에서 신청인 당사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걸 했죠. 근데 첨부 정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보통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이 박스는 이게 이 교재는 1차와 2차를 다 염두에 놓고 쓰셨어요. 김명보 목사님.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금 1차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판단할 줄 알면 그 관련된 서면이 들어간다는 것을 당연히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이제 박스 밑에 반가로 2번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요건 핵심이에요. 요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증명한 서면으로서 서면과 법제 65조의 소유자를 증명한 서면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그러니까 방금 전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등기부가 없으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으로 봤지만 그거와 이 토지를 등기부에 기록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표제부를 만들려면 지금 이제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면 등기부는 항상 표제부 그다음에 갑구 을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등기부는. 그러면 이 등기부 표지를 이제 표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게 표제부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갑구는 소유권,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 그렇게 해서 이 등기부를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는 이 등기부를 만들려면 지금 미등기 관련해서는 결국 표시에 관한 서면이자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이제 대장이 되는 겁니다. 대장. 네. 기능이 다르죠. 대장은 원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되는데 미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처음 소유권 보존에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이제 서면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요 부분 밑줄 부분은 어디냐? 다시 한번 읽으면 토지의 표시를 증명한 서면과 법제 65조의 소유자만 증명한 서면은 다른 것이므로,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거죠. 자, 토지의 표시를 증명한 서면으로는 밑줄이죠. 토지 대장 등본이나 임야 대장 등본의 하나며 그 밖에 다른 서면이 토지 대장 등본이나 임야 대장 등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토지 보존 등기 하고 있죠. 토지 보존 등기.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등기 실행의 특칙 이런 건 또 보시면 되는데 405페이지 보면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는 똑같은데 갑구 보시면 등기 원인이랑 날짜 표시가 아예 없죠. 비어있는 거 보실 거예요. 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 가도 신청서에서 꼭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1차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은 원인과 그 다음에 연월일이 없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는 그 로마자 3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자, 지금까지는 토지였다면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이 포인트입니다. 건물. 자, 그래서 바로 2번으로 갈게요. 토지 보존 등기와 다른 점. 그래서 동그라미 보시면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있어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받는데 반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밑줄이죠. 이거 좀 잘 쳐주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가 아닙니다. 지자체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정말 구분해 주세요, 이게. 네. 그래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토지에 대한 거를 국가가 확인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확인받는다고 하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과정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문 65조는 토지나 건물 다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는데 이 설명이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토지라는 것과 건물은 다르기 때문에 그 교재상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같이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406페이지를 오시면
자, 똑같아요. 형식은 반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토지와 다른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신청인. 그러면 양가로 1번에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는 똑같죠. 네, 똑같죠. 위축을 거 없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반가로 1번에 보시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똑같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매수자 당연히 이제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넘겨와야 되는 거 똑같죠. 토지랑 구조 똑같죠. 굳이 밑줄 필요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가로 1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 포괄적 수중자 또는 합병 분할 이후의 법인,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동일함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포괄 유증인데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쭉.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이하게 나오는 게 반가로 4번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지분 표기 없이 수인이 공유한 경우. 대장상에 지분 표시가 없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 대장에 지분 표시가 없어 수인이 공유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엔 각 공유자의 지분이 균등 요거만 비추고 균등 표시가 없다 균등 그냥 자기 n분의 1 한다 이거죠. n빵 한다는 거죠. 균등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쭉 2차 내용이고요. 자, 2차 내용이고 어디까지 넘어가시면 407페이지 양가로 1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서 괄호로 별표로 친절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 봐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 확인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네. 그렇죠? 지자체 장한테 가야 되는 거. 국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 그럴싸하니까 잘 봐주세요. 건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명의인 또는 건축주.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 나오면 이 사람들이 명의인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대장상 소유자 아니죠. 그냥 건축 허가 명의인 또는 건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할 때는 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대장상 소유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만 잘 기억했어요. 건축 허가 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안 된다. 소유권 확인 평가, 소유권 보존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빈출이죠. 딱 보시면. 그럴싸하거든요. 대장상 소유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고요. 동그라미 3번.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대장소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과 함께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있다 없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객관식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쭉 통으로 문장 자체를 자꾸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습하실 때도 문장 자체를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대신 다 보진 말고 제가 찍어드린 것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소유자 판단도 안 되지만 그 표제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장이 없으면. 표시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장은 있어야 돼요. 건물 관해서. 그러니까 보통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토지 대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예요. 근데 건축물은 없을 수 있어요. 대장이 안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용 승인 못 받으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등기된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과 함께 건축물 대장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당연히 표제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자임이 그 판결문에 다 나올 텐데 뭐하러 대장을 첨부하냐 이게 아니라 대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하죠. 그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1, 2, 3, 4, 5 여기서
하나씩만 바꿔가지고 문제 그대로 내도 문제가 되겠죠, 이게. 객관식 오시 전자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건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반복이죠. 양가로 4번. 얼마나 반복되는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자라는 거죠. 네. 건물은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4등기 절차는 대부분 2차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409페이지. 그럼 반가로 2번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양가로 나번이 중요해요. 나번. 요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대장에 기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되는 건물을 특정할 수 있거나 등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표제부에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난 이제 법 조문에 보시면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는 표제부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법상 하자가 있어요. 빠진 부분도 있고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기 표제부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요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제부를 만드는데 무리가 없으면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하자가 있더라도 표제부를 만들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그 문장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2차 논점이에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410페이지 가시면 그럼 이제 문제가 어디서 잘 나오냐면 자 반가로 3번에 도면이죠. 도면. 요거 잘 냅니다. 자, 요거 뭘 내냐면 자 정말 요 헷갈리게 내는 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건물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엔 그 대지상의 건물의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읽히면 안 됩니다. 소재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면과 소재도는 다른 게 소재도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도면이 아니고 소재도는 이 땅에서 1동은 여기 있고 2동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을 때 소재도를 첨부하는 겁니다. 소재도. 그래서 이거를 소재도 부분을 도면을 바꾸네요. 그러면 잘 속으세요. 그래서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한 정보로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소재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또 이걸 꼬아서 잘 내는 게 건물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대지상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크로스해놓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또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정보를 주면 소재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문을 딱 봤을 때. 근데 건축물 대장 얘기가 없다? 그럼 소재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정말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 1차 시험 끝나고 2차 지금 집중 가기 전에 뭘 했냐면 기출문제를 겁나게 봤어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봐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 기본서에 다 옮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결국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물론 이제 그 뭐 브리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 기출 아닌 거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10개가 넘고 이러진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많아봐야 한두 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 그런 거 버려도 말씀드린 대로 27개, 28개죠. 그러면 정말 고득점인데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24개인가 맞고 굉장히 고득점 했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한 건 보자. 이 많은 거 언제 다 봅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신청 정보 관련된 첨부 정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제 411페이지는 이제 등기의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는 넘어가고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심사는 그냥 29조 나중에 각하 사유만 보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앞에 총론에서 하고 자, 등기의 실행에서 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그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이렇게 박스 나와 있는 거 위에 바로 위에 밑줄에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좀 잘 읽어주세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자,
대지의 지목이 정답이거나 건물을 세울 수가 없겠는데? 혹은 대지가 건물 평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이거 어떻게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건물 보존 등기에는 지장이 없다. 형식적으로 신청서 맞으면 그냥 보존 등기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물 대지에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했죠. 다른 권리가 있네? 경우에도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도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거. 네, 이게 재작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헷갈렸겠죠.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네, 상식적으로. 하지만 된다라는 게 얘기고, 이거 실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이유가 있나 보지 이러면서 그냥 서류 맞으면 넘어가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 직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조문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쉬었다가 네, 조문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